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부터 글피 사이 부산에도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태풍 소식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올가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고 태풍 소식도 잦습니다. 태풍 타파에 이어 지난 주말 또 다른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중형급 태풍 미탁은 현재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목요일 새벽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질 경우 태풍의 이동 경로가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최신 기상 정보에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활동하실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차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낮 동안 후덥지근하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7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데다가 오후부터는 너울성 파도까지 넘나들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야생 멧돼지 출현이 많아지는데요. 부산시 유해동물 기동포획단이 매일 포획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 붙잡은 멧돼지만 벌써 100마리를 넘겼다고 합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금정산 중턱의 우거진 풀숲. 철제우리가 열리자마자 사냥개들이 잽싸게 튀어나갑니다. 1분에 수십 미터씩 달리며 산속 곳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멧돼지가 남긴 흔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야생 멧돼지가 지나온 흔적입니다. 활동력이 강한 시기 멧돼지는 하룻밤에도 40km 이상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멧돼지 출몰이 크게 늘어납니다. 짝짓기가 시작되는 겨울을 앞두고 몸집을 불리기 위해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 멧돼지 번식기가 11월부터 1월 사이에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이다 보니까 먹이 찾아서 좀 도심이나 이제 농가 쪽으로 더 많이 내려오는 걸로. 지난해 부산에서 포획당한 야생 멧돼지는 모두 61마리. 이 중 절반가량이 가을철인 9에서 11월 사이 집중됐습니다. 올해는 벌써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15마리가 붙잡힌 가운데 가을철 멧돼지 출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적에 고함을 지른다든지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하고요. 저 나무 뒤에 조용하게 기다렸다가 돼지가 보이지 않을 때 내려가시면 됩니다. 야생 멧돼지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파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체수 조절 등 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실적 고공행진을 보이던 저가 항공사들이 2분기 적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일본행 여행객 수요가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의 저가 항공계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데다 출혈 경쟁까지 예고돼 있다는 점입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리던 저가 항공산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초까지 큰 수익을 거두던 항공사들은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행 여행객이 줄면서 2분기 일제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지난 16일 비상 경영체제를 선언키도 했습니다. 에어부산 역시 지난 2분기 매출액은 1,562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2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주요 저가 항공사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환율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2분기부터 안 좋았던 실적들이 지금 3분기도 조금 안 좋은 형상으로 계속 지속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악화된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이 단기간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규 항공사 3곳이 면허를 취득하면서 국내 저가 항공사는 모두 9개로 늘었습니다. 미국 9개, 일본 8개, 중국 6개와 비교해 인구 대비 많은 숫자입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동남아 등 기존 노선에서의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게다가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도 걸림돌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좀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수년간의 어떤 경영 축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LCC들은 아직까지 성장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악화된 외부 상황 속 저가 항공계의 출혈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자칫 무리한 가격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안전과 서비스질 하락으로 돌아오진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영화의 전당 주변 세계 도로에서 비프 개막식 때 차량이 통제된다는 내용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화의 전당 주변 도로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는 건데요. 신세계몰에서 AG웍스 구간, 영화의 전당에서 에이펙 기후센터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영화의 전당에서 신세계몰 구간은 부분 통제된다고 전했습니다. 센텀시티 전체를 축제장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차 없는 거리 광장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구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집회에 2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는데요. 부산에서도 검찰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와 조국 파면 집회 등이 열렸다는 소식 함께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 청년 인구 이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206개 동 가운데 17개 동에서 청년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6개 동에서 대학가나 공공기관과 인접한 동네로 부산을 대표하는 원룸촌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청년의 탈부산 추세 속에서도 대표 원룸촌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초등학교에서 내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제목 올라와 있습니다. 성북초등 어린이집이 성북초등학교와의 계약이 끝나 신입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교실 여유분이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 서면 아이파크 1,800여 세대가 입주하면 초등학생이 400명 이상 늘 거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어린이집 부모들은 초등학생이 더 들어온다고 멀쩡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또는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치다가 이처럼 추락 이유도 제각각인데요. 대책으로 테트라포드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정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트라포드 위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칫 떨어질까 조심조심. 좁고 위험한 공간 탓에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60살 A씨가 술을 마신 채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구경하다 떨어진 겁니다. 지난 3년간 부산에서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로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7명, 10명 중 1명꼴입니다. 추락 이유도 다양합니다. 낚시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호기심에 테트라포드 위에 올랐다, 또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치다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낚시나 음주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미끄럽고 또 구조물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추락을 하게 되면은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고민 끝에 지자체들이 내놓은 건 낚시 통제. 마린시티와 청사포, 송도 일부가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부턴 밀락항에서도 낚시가 금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올 들어 단속 건수는 10여 건 정도로 미미합니다. 단속은 저희가 뭐 상시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인력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단속을 나가고요. 단속 대상이 낚시뿐이라 다른 행위는 제재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낚시를 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지 출입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서 한번 구경하려고 들어갔다 이거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때문에 출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관할 당국끼리 서로 미루며 손을 놓고 있어 테트라포드는 오늘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2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영화제 준비로 가장 바쁘실 분이죠.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을 만나 올해 영화제에 달라진 점, 또 주목해야 할 영화 등을 미리 알아봅니다. 생생 인터뷰 정세민 기자입니다. 해양도시 부산에 영화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년 2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4반세기가 됐으니까 재도약하는 모습을 올해와 내년에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내실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자. 뭐 그런 뜻으로. 재도약을 준비하는 만큼 영화제의 외형과 함께 이제는 차분히 내실을 찾는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민극장도 시민공원에서도 하고 또 남포동에서 다루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서로 아우르면 300편에서 400편까지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300편이 저희까지 한계예요. 동력에.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더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를 올해 테스트해보는 해가 될 것 같다는 거죠. 특히 관람객들의 관심을 가장 끄는 개폐막작 선정 작업을 통해 달라진 영화제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다 부산의 우호적인 사람들이고 세계적인 이제 신진 그룹에 속하는데 다 부산과 한 식구처럼 생각하는데 마침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뛰어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만나고 나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재도약에 맞는 그런 개막 작품이 되겠구나. 한국 영화 100년을 맞아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영화의 달라진 위상을 재조명하는 특별 기획전도 마련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1919년 의리적 구투라는 작품을 기점으로 해서 100년이 되는 해고, 공교롭게도 그 상해 임시정부와 똑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되는데 그 백선을 이제 영상 자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학자들하고 평론가들하고 선정을 했죠. 그 중에 또 10편을 골라서 저희 이번에 영화제에 특별 상영을 하는 거죠. 부산 영화제의 상징적인 행사였던 해운대 백사장에서의 비프 빌리지를 폐지하는 대신 영화의 전당 주변 해운대 센텀시티를 축제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새로운 공간 구성의 전략도 추진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저희가 이제 태풍도 피해볼 겸 또 새로운 여기 공원 조성을 위한, 그러니까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집약을 시켜보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영화 전당과 같이 활성화를 하는 방식을 올해는 모색을 하자. 내부적인 진통을 수습하고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계획으로 재도약을 준비하는 영화제가 시민의 성원과 관객의 지지, 그리고 24회의 관록을 입증하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에 맞춰서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가 공동으로 영화제 재도약을 선언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오거돈 시장과 이용관 영화제 이사장이 공동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재도약 목표를 밝힐 예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또 영화제 개막식 축하 공연은 아세안의 문화 다양성과 포용을 테마로 잡아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수영구의 한 회센터 공중 화장실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마시고 쓰러진 여고생이 사고 발생 61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수영구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치료를 받던 여고생 A양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A양의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 등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공중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A양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수영구와 회센터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10대 소녀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2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하순쯤 10대 소녀들 앞에서 4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4대1로 졌습니다. 롯데는 2회 말 신본기에 1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며 경기 초반 앞서 나갔지만 6회에 기아에 석점을 내주고 9회 추가점까지 허용하며 결국 패했습니다. 6연패에 빠진 롯데는 48승 3무 91패를 기록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새 시즌을 맞아 오늘부터 홈경기 티켓을 판매합니다. KTX 소니붐 프로농구단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SK와의 맞대결로 시작되는 부산 홈 개막전 티켓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전 티켓은 오늘 오후 1시부터 KT 소닉붐 티켓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막전에 한해 오프닝 패키지 티켓이 마련됩니다. 9월 부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5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3.9로 지난달보다 3.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지수 6개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지수만 0.2%포인트 하락했고 나머지 5개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로 100보다 크면 긍정적인 대답이 많고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인 응답자의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부산시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단계 혁신안을 시행합니다. 혁신안에는 경제진흥원의 분석센터를 부산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이관 등이 담겼으며 임원 연봉과 각종 수당 지급도 새 표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혁신안을 해당 공공기관과 시의회에 전달한 뒤 각종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산하에는 현재 25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해마다 5,8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문직 여성들이 리더십을 공유하는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여성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으로 국내외 여성 경제인과 차세대 여성 인재 등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세계 여성 기업인 무역총회와 연계해 20개국 300여 명의 글로벌 여성 기업인이 참여한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회도 마련됩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국내 3대 조선사와 함께 자율 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한국해양대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룹에 이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과도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자율운항 등 스마트 선박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해양대의 실습선과 조선해양응용 실증기술센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선박 기술 개발에 중심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올가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고 태풍 소식도 잦습니다. 태풍 타파에 이어 지난 주말 또 다른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중형급 태풍 미탁은 현재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목요일 새벽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질 경우 태풍의 이동 경로가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최신 기상 정보에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활동하실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차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낮 동안 후덥지근하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7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데다가 오후부터는 너울성 파도까지 넘나들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